커리어의 정점에서 히바우두는 축구 역사상 가장 순수한 재능 중 한 명으로 칭송받았다.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월드컵 우승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황금기의 창조적인 중심이었던 그는 말 대신 발로 말하는 조용한 천재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우아함, 장거리 슈팅, 그리고 트로피 뒤에는 소수만이 진정으로 알던 또 다른 히바우두가 있었다. 굴욕과 배신, 그리고 침묵 속의 분노를 삼켜야 했던 한 남자. 결코 잊지 않았던 한 남자. 그리고 이제 52세가 된 그는 자신의 커리어 전반에서 가장 증오했던 5명의 남자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은 경기 직후도 아니었고 경쟁의 열기 속에서도 아니었다. 박수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난 뒤 여러 해가 흐른 후에 찾아왔다. 해시피에서 세계 축구의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회고 인터뷰에서 히바우두는 단순한 질문을 받았다. 아직도 아픈 순간들이 있는가? 그는 잠시 멈춘 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대립 대신 침묵을, 헤드라인 대신 품위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시간은 오래된 상처를 느슨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누구도 보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5개의 이름, 5개의 얼굴, 그리고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5개의 상처였다. 5위, 루이스 판할, 루이 반 가알. 루이스 판할은 히바우두에게 처음으로 재능만으로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안겨준 인물이었다. 히바우두가 바르셀로나에 합류했을 때 그는 신뢰와 창의적인 자유를 기대하며 떠오르는 스타로 도착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구조에 집착하는 감독이었다. 판할은 무엇보다 규율을 요구했고 히바우두에게 측면에서 뛰거나 더 깊이 내려와 플레이하라고 반복해서 강요했다. 이는 그의 본능적인 번뜩임을 앗아가는 역할이었다. 1998년에 한 긴장된 훈련 세션에서 목격자들에 따르면 판할은 훈련을 멈추고 히바우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시스템을 따르든지 아니면 뛰지 마라. 그 말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히바우두는 겉으로는 따랐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상처가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골을 넣고 경기를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리더가 아닌 전술적인 문제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꼈다. 수년 뒤 인터뷰에서 히바우두는 자신의 개성이 교정되어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좌절은 침묵 속에서 쌓여갔고 존중은 결국 분노로 바뀌었다. 히바우두에게 판할은 재능이 통제에 의해 질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한 순간의 상징이었다. 이것이 그의 커리어를 따라다니게 될 씁쓸함의 시작이었을까? 4위, 조안 가스파트. 조안 가스파르트. 루이스 판할이 경기장에서 히바우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조안 가스파트는 문 뒤에서 그를 다치게 했다. 바르셀로나 회장으로서 가스파트는 공개적으로 충성심과 존중, 그리고 스타 선수들에 대한 구단의 감사함을 자주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적으로 히바우두가 겪은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의 역할과 미래, 그리고 구단의 신뢰에 관한 약속들은 반복해서 미뤄지거나 조용히 철회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2002년에 찾아왔다. 여전히 팀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수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바우두는 바르셀로나에서 사실상 밀려나듯 떠나야 했다. 라커룸과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히바우두는 구단의 결정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마침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설명은 짧고 차가웠다. 가스파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구단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식도 없었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가 바친 모든 것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히바우두에게 이것은 축구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배신이었다. 그는 훗날 자신이 쓰임을 다한 뒤 버려진 느낌이었다고 암시했다. 발롱도르 수상자가 자신이 영광을 안겨준 바로 그 기관에 의해 지워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3위, 호나우두 나자리오, 로날도 나자리오. 세상에서 바라본 히바우두와 호나우두 나자리오는 천재성으로 연결된 형제와 같았다. 두 사람은 함께 브라질을 2002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며 수비진을 공포에 빠뜨리는 공격 조합을 형성했다. 그러나 팀 내부에서 히바우두는 점점 커지는 불균형을 느꼈다. 전술 계획은 점점 호나우두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히바우두는 공간과 자유, 심지어 공로까지도 희생해야 했다. 토너먼트 경기 전 한 비공개 팀 미팅에서 한 스태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모든 것은 호나우두를 통해 흐른다. 히바우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대회 내내 히바우두는 통증을 안고 뛰었고 더 깊은 역할을 받아들이며 호나우두가 빛날 수 있도록 수비수들을 끌어냈다. 골이 터지면 헤드라인은 한 이름만을 따라갔다. 비판이 쏟아질 때면 히바우두는 그것이 종종 자신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고 느꼈다. 수년 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어떤 선수들은 경기에서 사라져도 용서받는다. 다른 선수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은 질투에서 비롯된 증오가 아니라 불균형과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히바우두에게 호나우두는 결코 도전할 수 없었던 위계의 상징이 되었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른 한 사람의 감옥이 될 때 존경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2위, 카푸. 카푸는 히바우두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말이 많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타고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었다. 브라질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카푸는 리더십이란 끊임없는 소통과 감정의 표출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반면 히바우두는 리더십이란 경기장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주요 대회를 앞두고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력은 면밀히 평가되었고 압박감은 라커룸을 짓눌렀다. 팀 내부의 증언에 따르면 카푸는 한 차례 동료들 앞에서 히바우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그의 조용한 성향이 헌신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암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에겐 전사가 필요하지. 유령은 필요 없다. 히바우두에게 그 말은 어떤 거친 태클보다도 깊이 상처를 남겼다. 그는 팀의 결속을 지켜야 할 인물로부터 공개적으로 드러나버린 느낌을 받았다. 그 이후 동료들은 히바우두가 점점 더 말을 아끼고 더 멀어지며 경기 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술가와 주장 사이의 신뢰는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히바우두는 훗날 말이 파울보다 더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되돌아보았다. 상대에게 의심받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게 의심받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장 완장이 무기가 되어버릴 때 한 선수는 어떻게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1위, 브라질 축구연맹, Brazilian Football Confederation. 개인 그 누구보다도 히바우두의 가장 깊은 분노는 브라질 축구를 관장하는 바로 그 기관을 향해 있었다. 국가대표팀에서의 커리어 전반에 걸쳐 그는 결과가 필요할 때만 가치 있게 여겨지고 논란이 발생하는 순간 버려진다고 느끼곤 했다.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압박이 극에 달했던 결정적인 시기에도 브라질 축구연맹은 침묵을 지켰다. 공개적인 옹호도 없었고 보호도 없었으며 충성도 없었다. 히바우두와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특히 가혹한 비난의 물결 이후 그는 사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나는 경기하는 날에만 쓸모가 있는 건가? 그 질문은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
히바우드는 더 젊거나 더 상품성이 있는 선수들이 보호받는 동안 자신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결정들은 경기장과는 먼 사무실에서 경기력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내려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어떤 모욕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수년 뒤 히바우드는 그 감정을 득점할 때만 존중받는 느낌이었다고 묘사했다. 그에게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피와 트로피로 봉사했던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한 배신이었다. 월드컵 우승자는 끝내 자신을 진정으로 지지해주지 않았던 기관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목록은 끝났지만 상처는 그렇지 않다. 히바우드는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공개적인 전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동정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는 자신의 씁쓸함을 조용히 품은 채 대면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시간이 대신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5개의 이름은 그의 커리어뿐 아니라 그의 침묵까지도 형성했다. 그것들은 왜 발롱도르 수상자가 세계 축구의 정상에 서서도 종종 홀로 보였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박수가 사라지고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존엄을 복수보다 선택한 한 남자의 차분한 얼굴 뒤에는 아직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는 것일까?